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닭이 먼저인가요? 아님 알이 먼저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의 해답은 쉽사리 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각자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이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들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에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중 저는 과정에서 얻은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두기에 과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결과로서 얻는 것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 주제에는 정답이 없기에 한 사람의 의견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의 생각과 비교하여 들으신다면 더 재밌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결과로서 맺어지는 결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뜻했던 대로 흘러가서 원하는 것을 얻는 건 많은 쾌감을 줍니다. 내가 목표했던 턱걸이 20개를 달성했다던가, 내가 출전한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되고, 그리하여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면 당연히 성취감이 따라오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노력해도 안 되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모든 걸 걸어서 노력하더라도 내가 기대한 결과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 뿐이죠. 제가 가장 열정 넘치고 가장 노력했던 때가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나라는 인간의 성장을 위해 뉴질랜드로 가게 되었고,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설렘에 미친 듯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 체력을 위해 하루에 푸시업 1000개 이상을 하며 다른 운동 또한 병행했습니다. 또 낯가림이 심한 제가 뉴질랜드 사람들과 소통하며 문화를 배우고 교류하기 위해 먼저 말 걸기도 하고, 말을 하기 위해 한 달 동안 2500개의 영단어를 외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이 끝나도 불평 없이 일을 해냈으며, 그 와중에도 틈틈이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저에게 온 것은 심장마비, 그리고 저를 계속 이용해 먹기 위해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의지 박약이라 가스라이팅하는 상사였습니다. 또 동료가 성추행당한 것에 상사랑 맞서 싸운 저는 동료들에게 외면당해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제 노력의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노력의 불이 너무 뜨거운 탓에 쟤밖에 안 남아버렸다고. 이런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은 내가 노력하면 원하는 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 그 바람이 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더욱 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노력을 했을 때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되지만, 노력한다고 보상이 무조건 따라온 것은 아니기에 결과를 중요시한다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더욱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결과를 중요시함으로써 과정에서 더욱 노력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 수도 있지만, 내 최종 목적이 바라는 대로 안 되었을 때의 리스크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왜 결과를 중요시하는 게 위험한지에 대해서만 말한 것 같으니, 제가 왜 과정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까 말한 뉴질랜드에서 여러 사건을 경험한 후 저는 매우 힘들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으니까요. 모두가 침묵했을 때 저는 그래도 올바르게 행동하려 노력했잖아요. 그게 저에게 큰 불이익이 될지라도 말이죠. 만약 제가 그때 눈과 귀를 닫고 모른 채 하며 그곳에서 지냈다면,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1년의 기간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다면 전 과연 기뻤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전 오히려 죄책감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부여잡고 계속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남들에겐 1년을 잘 마치고 돌아온 듯 보여도 제 마음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겠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9개월밖에 못하고 돌아왔지만 많이 망가져 실패한 듯 보여도 제가 한 선택에 후회한 점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급급합니다. 성추행을 저질렀던 상사도 저와의 말싸움을 하면서 절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그만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떳떳하게 행동한 덕분에 비교적 쉽게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뉴질랜드 때의 트라우마로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얻기도 했었지만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바라보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정신병들도 나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은 과정에서 배운다는 것이죠. 결과는 과정의 끝에 나오는 결실이지 배움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2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닌 1 더하기 1이란 과정이 왜 2가 되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결과값만 외우는 건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 결과값이 도출되는 풀이 과정을 배우는 게 진짜 수학을 배우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저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과정이더라고요. 과정에서 맞이한 내부적, 외부적 갈등들을 떠올리며 이걸 어떻게 행동했어야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갈등이 생겨난 걸까 등 제가 맞이했던 사건들을 곱씹으며 의문을 가지고 성찰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위에서 말했듯 정신병으로 힘든 상황에서 정신병이 계기가 된 뉴질랜드 일들과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머리 아프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제가 밟아온 과정을 돌아보니 결국 제 인생의 괴로움은 제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때 내가 한 행동들이 마냥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음을 반성했습니다. 한 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뉴질랜드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지라 얘기했던 날 저는 그 사람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당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 책임져야 하는지 조리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넌 천하의 나쁜 놈이라는 말만 하며 본질을 흐렸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감정을 최대한 절제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깨달음을 사용할 기회가 마침 왔습니다. 저를 외면했던 동료 중 사과는커녕 맨날 자기가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 연락하는 인간이 있어 저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의 배신감 때문에 화가 많이 나긴 했으나 이전에 있던 일을 떠올리며 최대한 화를 누르고 정중하게 사과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왜곡 없이 잘 전달하였음에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일을 곱씹는 과정에서 현재의 행동을 수정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는 과정에서 배움을 얻은 것이죠. 이 외에도 뉴질랜드와 인생의 여러 경험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저는 배워나갔고 형과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뉴질랜드에 다녀온 뒤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결과는 실패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나라는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기도 한다 생각합니다. 결국 나의 삶, 즉 자신을 위해 사람은 노력하는 것인데 결과만을 보며 그 과정에서 편법 혹은 나쁜 짓을 통하여 결과를 이루는 경우에는 배움과 지혜를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고 나란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의 삶을 더 희망적이게 바꾸는 기본적인 본질에서도 벗어나는 행동이 되게 되어버려 결과적으로는 끝이 좋지 못하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의 인간성이 떨어져 서로 이용만 하는 인간관계만 남게 되는 등
생각지도 못한 여러 방법으로 값을 치르게 되겠죠. 때문에 결과만 중요시하는 게 아닌 결과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이게 제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한 말이 정답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중시하든 과정을 중시하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중요시하든 더 나은 나를 위해 행동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